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민간인 노상원의 내란 계획 수첩.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살 계획은 물론이고요. 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하려고 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번에 밝혀진 수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거 대상, 즉 체포해야 할 대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인데, 일단 체포해야 될 대상자들을 A부터 D까지 등급을 분류를 해 놓고서요, 우선 체포 대상인 A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의원,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이준석 의원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체포 대상자들로는 이제 좌파 판사라고 저들이 분류한 대상자들, 특히 그 중에는 이제 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정교조, 민주노총, 민변,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의 종교계 인사들, 그뿐 아니라 뭐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그리고 방송인으로는 김어준 총수와 김재동 씨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모든 이들을 그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심지어는 이 중에 A급 수거 대상자들, 이들에 대한 특별한 처리 방안까지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첩의 내용들, 그 방법들이 정말이지 끔찍한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었다라는 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수용시설로 이송하는 도중에 의도적인 사고사로 위장한 살해를 할 방법이 바로 그러한 건데, 내국인을 동원할 경우에 추후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프로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중국 그리고 북한을 개입시킬 방법 등을 고려했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NLL 그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그리고 북한 납포 직전에 격침을 해서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방법, 이를 위해서 사전에 북한과 접촉할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북한에게 무엇을 내어줘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수용시설이 될 곳을 무인도, 그리고 또 이제 GOP 최전방부대, 비무장지대, 연평도, 그리고 저기 민통선 이북 등이 또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송 중이 아니라 수용시설로 수감된 경우의 특정에서도 이들이 계획을 세워놓는데, 이 수용시설의 어떤 폭파 또는 화재로 인한 어떤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의 침투로 인해서 사살된 방식으로 뭐 수류탄을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까지도 적혀 있었다라는 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노상원이 기록한 내용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 그가 그 정보사 사령관일 때 HID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 조끼를 입히고 임무를 끝내면 원격으로 폭사시키는 것을 이제 지시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최근에 밝혀지면서, 결국 이번에 그 내란이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첩 속의 끔찍한 계획은 실행되었으리라는 게 정말 이제 소름 끼치는 얘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 변론 과정에서 보면요, 중국을 지금까지 30번 가까이 언급을 했었고요, 북한 또는 종북이라는 키워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30번 가까이 언급했었던 윤석열 측인데, 특히 뭐 민주당과 함께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펼치려고 했다라든가,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든가, 이런 주장들, 정말 도가 지나친 망상을 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던 것이 저들인데,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의 기자회견 때 발언처럼 윤석열 본인을 비판하는 야당을 뭐 범죄자 집단을 넘어서서 뭐 파렴치한 종북, 뭐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 그래서 이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던 얘기와 동일하게 윤석열 그의 망상을 기반으로 한 그 명분에는 종북,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척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척결의 사실 그 뒤편에는 되려 그가 척결 대상으로 봤던 그 북한을 끌어들여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그 명분은 그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이유에서 시작된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국민 살인 계획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난 소식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경고용 비상계엄이었고 오래 뭐 지속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윤석열 측 논리가 근본적으로 파회되는 얘기이기도 한 건데,
심지어 비상계엄의 장기화를 누린 구체적인 날짜와 실행 계획도 내란 수첩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총선 전후로 구분을 지어놓고 실행 즉시 그냥 싹을 제거해서 근원을 없애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릴 방법 등도 담겨 있었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뭐 계엄 선포 하루 전에는 미국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D-Day에는 윤석열의 담화 장소를 뭐 구체화할 필요성과 전 국민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일단 담겼었고, 그 이후 계엄의 성공 직후에는 10일차까지 수거 대상자들을 수거해서 수집소로 이송하고, 그리고 50일차까지는 서울 외곽 지역의 대상자들을 또 수거하는 작전 계획도 이 수첩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을 위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투입인원 지정과 수거 명부의 작성을, 그리고 이제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는 수집 장소와 전투 조직 지원 등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도 적혀 있었다는 거고, 이 민간인이 군의 어떤 사령관들을 다 일일이 지시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계획들을 총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과 방첩대 헌병들을 활용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그리고 그렇게 특수본을 통해서 체포된 인원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구속으로 이어지게 계획한 내용까지, 결과적으로는 차기 대선에 대비하여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라는 최종 목적도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윤석열이 3선 집권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든가,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선거제 개정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계획 중 일부는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된 것이라서, 그래서 윤석열과 노상원, 김용원 뭐 이들이 이 내란 범죄자들이 선관위를 어떻게든 길을 쓰고 장악해서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려고 했다는 것으로 그 목적이 연결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토록 되도 않는 부정선거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다 드러난 겁니다. 특히 이런 내란의 어떤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포섭해왔던 방식도 이 노상원의 내란 수첩 이외의 복수의 진술로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의 지시로 이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그 정보사의 김봉규 대령, 지난해 8월쯤에 노상원이 진급을 시켜주겠다라면서 2천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이걸 건네게 되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진술한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93회 이기갑 여단장 역시도 노상원의 요구에 따라서 500만 원을 준 사실을 또 진술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이 시키는 일을 잘 도우라고 했다는 진술과,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급을 미끼로 군 인사에 영향을 미쳐서 내란 임무를 수행할 멤버들을 끌어모은 것까지,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란 행위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어제 8차 변론이 시작되면서 윤곽근 변호사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위법 불공정한 심리 중이고, 국민이 뽑은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되면 이거 국민 주권을 뒤집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심리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뭐 이에 뭐 여러 언론들은 저거 박근혜 때 거론된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없는 재판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 자격이 있는 사인, 그러니까 즉 윤석열과 같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없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미 대부분의 변론이 모두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인단 총사퇴를 해도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쇼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쇼의 핵심은 뭐냐, 바로 윤석열의 지지층에서 보이고 있는 이 폭력적인 그간의 행보에 포커싱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탄핵이 인용될 시 국민혁명을 일으키겠다라면서 사실상 서부지법 폭력사태의 연장선으로 헌법재판소까지 무너뜨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를 헌법재판소 그 탄핵심판 현장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내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변론을 거듭할수록 저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들의 칼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지 모른다라는 그 위기감만 더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밝혀진 내란의 목적과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윤석열의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피와 땀으로 읽어온 이 민주주의와 법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피바람이 불 것임이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내란 수괴와 그 공범들의 사형만이 이 일을 바로잡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